실방 방송 끝나고 다육이들 정리했어요. 늦은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잠깐 영상에 한번 담습니다. 겨울에 한가운데인데 비가 이렇게 오고 있네요. 참 온도는 좋은 것 같고 약간 봄인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겨울 한가운데에서 봄을 느끼는 시간? 잠깐 야밤에 이렇게 빗소리 한번 들으시라고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밤에는 실시간 방송 끝나고요. 비가 오는 바람에 잠깐 밤에 영상을 담았는데 목소리가 조금 잠겼었죠. 지금은요 아침이고요. 아침에 창문을 열어주기 전에 이렇게 베란다에 나오면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제가 휴대폰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음량 소리하고 지금 현재 목소리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괜찮은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카메라 영상 자체도 이 휴대폰이 바뀌어서 뭐 색감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하셔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뭐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마지막 날이에요. 2003년 마지막 날. 왠지 어젯밤에 제가 비 오는 모습을 잠깐 영상에 담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었어요. 자, 소리가 조금 날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좀 없애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까지도 이렇게 비가 내렸답니다. 지금 바깥의 온도는 그리 추운 건 아닌데요. 다른 지방은 눈이 펑펑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12월 마지막 날 2023년을 보내면서 저처럼 약간 좀 센치한 그런 느낌을 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뒤돌아보며 생각하면 여름에 정말 힘들었고 많이 보낸 다육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요 힘들다 징징거리면서도 그래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2003년 겨울은 날씨가 조금 따뜻한 편이어서 한파가 한 2차례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실방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나 하고 질문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초보맘님들이시기 때문에 물 주기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현재 몇 년 차가 되어서 있어도 다육이 물관수를 할 때면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줄까 내일 줄까 뭐 이런 정도, 양은 얼마씩 줄까 뭐 이런 정도를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다육이들은 굉장히 좀 강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주고 나면 의외로 잘 버티는 그런 다육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알게 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다육식물은 몸에 수분을 많이 지니고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저장되어 있는 수분으로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육이가 어쨌든 물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 아플까봐 가장 걱정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하고 겨울이죠. 봄하고 가을은 그래도 물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덜할 것 같아요. 봄하고 가을은 또 창문을 이렇게 갖다 열어서 통풍을 편안하게 시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데 여름은 날이 더워서 겨울은 날이 추워서 다육이가 힘들어하는 시기죠. 그래도 여름은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더워도 이제 환풍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겨울은 창문을 닫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 통풍이 문제죠. 제가 물 이야기를 하면서 왜 통풍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수분하고 통풍은
일맥상통한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관수 하고 나서 이 무름이라든가 물이 찬다든가 뭐 이런 게 올 때는요, 이 통풍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다육이 몸에 있는 상처, 내가 건드려서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벌레들이 와서 상처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물이 통로가 되어서 병충해에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하죠. 여름하고 겨울에 물관수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름에는 더워서 뿌리 속에 수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삶아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또 겨울에는 화분 속의 수분으로 인해서 날씨가 추워서 뿌리가 얼까봐, 이게 두 가지죠.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물을 과하게 주지 않는 거죠.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만 물량의 조절을만 하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육이의 상처, 우리가 분갈이를 해서 뿌리를 건드렸거나 아니면 하엽을 띄어서 이 아이들에게 작은 상처가 있다든가, 또 벌레로 인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벌레로 인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뿌리가 활착이 되어서 다육이가 짱짱하고 흔들림이 없고 상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 수분을 찔끔찔끔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조금 말린 듯하게 기다렸다가 한 번 줄 때 듬뿍 주는 거, 그게 훨씬 다육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물주기 방법입니다. 여름하고 겨울에도요, 삶아지거나 얼지 않는 환경이라면 물주기에 크게 그렇게 부담을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쨌든 2003년을 좀 보내면서 그래도 걱정한 것만큼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다는 거. 어쨌든 베란다에서는요, 어쨌든 병충해 없이, 물은 별로 없이 보낸 게 재작년하고 통칭으로 따지면 좀 덜 보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있어주는 다육이들이 기특하고 예쁜 거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맞춰서 이제 이 다육이들도 한 살이 더 먹잖아요. 그래서 내 다육이 베란다 다육이들은 색감이 물이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다육이들이 색감이 들어오는 게 다양하죠. 좀 진하게 드는 이런 아이가 있고, 이렇게 옅게 맑게 그렇게 파스텔 톤으로 드는 종류가 있어요. 그런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색깔마다 또 다 다르죠. 모양새가 다 다르고, 이런 매력 때문에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데 2004년에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습성과 성격 이런 거를 아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고요. 또 2004년에는 올해보다 2003년도보다 훨씬 더 예뻐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킬도 조금씩 생기고요. 이게 경험을 통한 공부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직접 키워보니 이 아이 성격은 그렇더라, 뭐 이 아이는 조금 물주기에 부담이 없더라, 이제 이런 노하우나 스킬이 생겨요.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환경마다 다 다르잖아요.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 또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에 따라서 이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내 집 환경을 일단 파악하고 내가 키우는 다육이의 습성을 파악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 감으로 잡히거든요. 또 나한테는 좀 쉬운 다육이가 있고요. 나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다육이가 또 있어요. 똑같은 방법을 써도. 근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다육이가 아파서 보내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나중에는 하나씩 터득하게 된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약간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조금 담아 볼게요. 요거는 휴밀리스랍니다. 예은분의 가장 작은 화분이에요. 요게 한 7cm 화분 그 정도입니다. 여기는 다 쪼꼬미들. 요거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작은 화분에서도 입장이 아주 짤뚱하게 아주 이쁘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요거는
중산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여름에도 이 색감을 유지하는 자체적으로 자기 몸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아주 작은 아이 이두지만 요거 하나 딸랑 하나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옥나비라는 아이예요. 저도 이제 처음 키워보는데 백분을 살짝 입고 있고 이렇게 약간 멀로나 이제 그런 아이들처럼 비슷하게 자라는 아이이긴 한데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요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성장 속도가 느려서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아이들은 목대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이 물에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물주기 할 때 조금씩 자주 주는 거를 조금 피하시고 이 화분 속에 수분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면 크게 뭐 탈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요. 2003년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또 새해죠.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다육생활을 할 때 목표를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1년차이신 분들은 이제 다육이를 살리는 거에 목표를 두시는 거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있는 거, 이제 모양이나 수영이나 색감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다육이를 건강하게 이제 뿌리 활착이 잘 되게 분갈이하고 새로 내 집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적응하는 거 이런 거에 조금 집중해서 목표를 삼고 키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2년차, 3년차 되신 다육맘들께서는 이제 다육이는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목적이 예쁜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다육이라도 좀 예쁘게 키울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입장을 조금 짱뚱하게 만들고 또 색감을 가을에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다육이를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육이는 내가 정성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답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쁜 모습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키우는 재미를 볼 수 있고 그런 게 다육식물이지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저도 이제 새로 들어와서 아직 적응 못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제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적응해서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 꽃 모양을 만들고 색감도 보여주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신입으로 요즘 새롭게 들어와서 색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 아이는 레드 판타지아예요. 그리고 다육이는 종류가 한 10,000가지 이상이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육이 종류가 그 10,000가지 중에서 내 베란다에 들어와 있는 게 100개다, 200개다, 300개다 할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자의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요거는 스윗미드랍니다. 요거는 송 오브 화이어예요. 창 종류도 갸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세히 보면 모양과 특성이 다 달라요. 물dom도 다르고 입장의 모양도 다르답니다. 이 아이는 입장이 조금 넓적하고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좀 얄포름하죠. 이렇게 얄포름한 아이들은 새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입장이 널찍하니 그런 아이들은 환엽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똑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 매력을 좀 느껴보시면서 각자의 다육이가 갖고 있는 특성, 주로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띄고 있는 아이들이 좀 까다로워요. 이렇게 핑크루비도 국민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빨간색을 띄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이렇게 조금 밝게 백분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조금 순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경에 따라도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키우면서 내가 직접 경험해서 하나씩 터득해 가면서 거기서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 재미를 느끼면서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 예쁜 모습으로 짠 하고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분들께서는 이제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하는 거 그리고 다육이가 아파서 보내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좋은 공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키우시고요. 그리고 2년차, 3년차 되어서 어느 정도 나한테 스킬이 생겼다 한다면 최종 목적은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걸 목표로 해서 내가 크게 성장을 시킬 건지 이렇게 이쁜 색감을 볼 건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계획하셔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신입도 이렇게 한 번씩 들여와서 또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개나리입니다. 요거는 콜로라즈예요. 콜로라즈 아주 이쁘죠. 아까 보여드린 거는 베네서클인데 또 좀 숫자가 많지 않은 저런 종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델이에요. 아델. 요거는 소복하게 이렇게 부케처럼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요거는 페리도트랍니다. 아주 순둥 착한 아이예요. 목대 있는 아이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순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왠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목소리가 한 톤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제가 베란다 다육이들은요, 물 준 지 한 4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물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입장을 만져보면요, 굉장히 단단해요. 멀로입니다. 요 TP 금도 진짜 예뻐요. TP는 TP 자체로 이 색감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인데 일반 TP보다도 이 TP 금은 그리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TP 금을 한번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가르시아랍니다. 홍등이 아니냐 하고 질문이 있었어요. 이 손톱이 있으면 창이라는 거. 가르시아. 요거는 핑크 크리스탈이에요. 이 아이도 좀 자리 잡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아주 물 반응 제대로 했어요. 돌덩이처럼 짱짱하게 그렇답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요즘 신품종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원종을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렇게 옛날 다육이, 요거 청성미인이에요. 청성미인 중에서도 금이랍니다. 입꼬지가 굉장히 잘 돼요. 요런 아이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이 원종급 옛날 다육이들, 기본이 되는 다육이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레티지아나 매직젠 골드 요런 아이들도요, 키워보시면 공부가 굉장히 잘 돼요. 적심 삽목, 또 뿌리 내림, 또 합식,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아이다, 뭐 이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는 아이니까 기본적으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독특하게 나만의 색감을 갖고 있는 이런 춘맨 같은 아이도 있어요. 이것도 옛날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이뻐요. 또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코끝에 점을 찍는 요거 루비틴트랍니다. 루비틴트는 을려심의 교배종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을려심보다는 좀 순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순둥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스킬이 생기면 조금 까칠한 아이, 이렇게 까칠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약간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베란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내일은 새해예요. 신년을 맞이해서 내가 베란다 키우면서 다육이들한테 나한테 맞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서 막 시작하시는 초보마님들이 진짜 군생에 따그레게 예쁜 색감을 볼 거야. 이건 약간 무리수가 있거든요. 1년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살리는 거에 내가 죽이지 않고 보내지 않고 그렇게 살리는 거에 목표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 3년차 돼서 어느 정도 내가 다육이 성격을 알고 파악이 되었다면, 자, 마지막 최종 목적은 예쁘게 키우는 거. 자, 아프지 않고 키우는 것도 이제 조금 벗어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수영 예쁘게, 색감 예쁘게,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 완지 2003년을 보낸다 생각하니까 못다한 거, 아쉬운 거 뭐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내일은 또 새해잖아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목표를 생각해서 정해놓고 활기찬 새해를 맞아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란다 소식, 자, 요 정도로만 한번 전해드려 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째가 다육이도 건강, 또 다육 마음일도 건강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다육이들도 예쁘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육이도 건강하게 키우시고 또 다육 마음님들도 건강부터 챙기시고요. 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목표한 거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다육이 키우는 방법에 전부 이루어서 진짜 최종 목적인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맘이 함께하고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또 내년에도 열심히 키워보자고요.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